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들어가 볼 자료는요. 바로 심층 신경망, 그러니까 DNN의 작동 원리에 대한 겁니다. 인공지능의 뇌라고 하잖아요. 이 딥러닝이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자료 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짚어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는 그 DNN 뉴런의 판단 기준, 활성화 함수. 이게 왜 필요하고 또 뭐가 있는지. 활성화 함수요. 중요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DNN이 혼자서 막 똑똑해지는 과정 있잖아요. 역전파. 이게 뭔지. 마지막으론 약간 전문가들인데 이미지 보는 CNN이랑 말하는 RNN. 요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그 신경망 뉴런이 신호를 보낼까 말까 결정할 때 활성화 함수라는 걸 쓴다고요? 그냥 온오프 스위치면 될 것 같은데 왜 더 똑똑한 게 필요했을까요? 그게 현실 문제는 보통 예, 아니오로 딱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 고양이 확률 80%, 뭐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한 그런 판단값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건 그냥 선형 함수만 계속 쌓으면 그 복잡한 데이터 패턴을 배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선형 활성화 함수가 꼭 필요한 거죠. 아하, 그렇군요. 비선형성, 자료의 대표적인 예로 시거모이드 함수가 나오던데요. 이건 뭐 0에서 1 사이 값으로 나온다고요? 확률처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많이 쓰였어요. 출력이 확률이랑 비슷하니까 이해하기 쉽고 미분도 부드럽고요. 근데 혹시 단점 같은 건 없었나요? 초기 모델이면 뭔가 좀. 네, 있었죠. 이게 네트워크가 좀 깊어지면 그 기울기 소실 문제라고 신호가 점점 약해져서 뒤쪽까지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쉬웠어요. 아, 신호가 가다가 사라진다. 그래서 나온 게 렐류 함수라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렐루. 이건 뭐 입력이 0보다 작으면 그냥 0이고 크면 그대로 내보낸다. 되게 단순한데요? 네, 맞아요. 단순하죠. 근데 이게 계산이 엄청 빨라요. 그리고 양수 영역에서는 기울기가 안 사라지니까 깊은 네트워크도 학습이 훨씬 잘 되게 만들었죠. 아,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쓰이는 거군요. 계산 빠르고 신호 전달 잘 되고. 물론 뭐 렐루도 음수 입력은 아예 뉴런이 죽어버리는 문제가 있긴 해요. 그래도 전반적인 성능 향상이 워낙 커서 뭐랄까 지금은 거의 기본 옵션처럼 쓰이죠. 결국 상황 따라 문제 따라 골라 쓰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딱 맞는 활성화 함수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똑똑한 스위치들을 가진 DNN이 어떻게 스스로 배우는지 그 역전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료에서 이걸 팀 프로젝트 피드백에 비유했던데 저는 이거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진짜 기가 막힌 비유 같아요. 네, 저도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기 쉽죠?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이게? 일단 신경망이 예측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당연히 처음엔 틀리겠죠. 그럼 정답이랑 비교해서 오차가 얼마나 나는지 계산을 하고요. 여기가 핵심인데 이 오차를 만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 이걸 결과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각 단계의 연결, 그러니까 그 가중치들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측 결과에 큰 영향을 준 연결에는 야, 너 때문에 많이 틀렸어. 다음엔 좀 조용히 해. 하고 약간 가중치를 줄이고 별 영향 없었던 연결에는 넌 괜찮네 하거나 좀 더 세게 말해도 돼 하면서 가중치를 조절하고 뭐 이런 식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오답 노트 쓰는 거랑 비슷하죠. 틀린 문제의 원인 찾아서 고쳐나가듯이 이 예측하고 오차 계산하고 역전파로 가중치 고치고 이걸 수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와,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전체 신경망이 점점 정답을 잘 맞추게 된다. 네, 딥러닝 훈련의 진짜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과정이죠. 그렇군요.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자료 보니까 모든 문제에 똑같은 DNN을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정 작업에는 더 잘 맞는 도구가 있다면서요? 이미지 전문가 CNN부터 좀 알려주시죠. CNN. 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합성곱 신경망인데요. 이건 우리 눈처럼 작동하는데 아주 특화된 모델입니다. 눈이요? 네, 이미지를 한 번에 다 보는 게 아니고요. 작은 필터 같은 걸로 부분을 훑어요. 마치 돋보기를 보듯이요. 그러면서 선이나 모서리, 아니면 동그란 모양, 이런 기본적인 시각 특징들을 먼저 찾아내요.
그리고 그 찾아낸 특징들을 조합해서 점점 더 복잡한 형태를 알아보는 거죠. 아, 작은 조각들 먼저 보고 그걸 합쳐서 큰 그림을 이해한다. 약간 레고 조립하는 느낌인데요? 네, 뭐 그런 비유도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이미지 분류나 뭐 자율주행차가 물체 알아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가, RNN은 어떤 친구인가요? RNL 순환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인데요. 이건 귀와 입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귀와 입이요? 네, 단어처럼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 특히 언어 처리에 강점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전에 처리했던 정보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 기억력이 있다. 그렇죠. 이전 단계의 결과를 다음 단계 계산에 넘겨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 단어 듣고 다음 단어 예측하듯이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오, 그래서 번역이나 챗봇 같은 데 쓰이는 거군요. 대화는 맥락이 중요하니까. 네, 맞습니다. 음성 인식에도 많이 쓰이고요. 순서가 있는 정보는 RNN이 잘 다루죠. 와,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DNN의 진짜 속살을 좀 본 것 같습니다. 활성화 함수 시그모이드랑 렐루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다른지, 또 스스로 배우는 역전파의 원리, 그리고 이미지 전문가 CNN, 언어 전문가 RNN까지 정말 알찬 내용이었네요.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원리들이 사실 현재 AI 기술의 아주 기본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 것처럼 신경망은 결국 주어진 데이터랑 그 오차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 학습 데이터 자체에 어떤 편견이나 편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망은 아마 그 편향까지도 그대로 학습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